유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쇄살인마 이우모 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우모 씨가 한때 즐거웠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모 방송국 PD가 수집을 한 생년월일이라고 합니다. 신문지상에는 1970년 4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음력 날짜 같고 양력으로 보면 1970년 5월 22일 이 사주가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밀주가 뿌리는 없지요. 뿌리가 있으려면 해가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고 뭐 그나마 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경신금이 있습니다. 경신금은 사중에 경금이 투관되어서 뿌리가 튼튼하게 있죠. 인성이 솔중에 신금이 투관되어서 또 인성이 뿌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수는 경신금에 의지를 해서 뭐 식상도 감당을 해야 되고 재성 관성도 감당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 중급에서도 배우셨듯이 가능성이 있는 신약으로 봐집니다. 개수는 보면 바둑으로 치면 이렇게 막혀 있지요. 막혀 있으니까 개수 자체에는 임수가 의지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주에서 핵심은 인술 간의 오를 공하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 명리학자들이 인호술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 인호술이 돼버리면 사도 뜨거워지겠지요. 경금의 뿌리인데 뜨거워져 버리고 술도 뜨거워져 버리지요. 인호술 삼합이라는 것은 화세가 인과 오와 술을 거쳐서 발생을 하니까 범위가 좀 넓게 펴진 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주에도 사가 있고 술중정화도 있고 인 있어서 뜨거운 상태였는데 오가 추가가 되니까 더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죠. 신금도 그렇고. 임수가 신약하니까 경신금의 도움을 받으면 뜨거워져 버리겠지요.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이미 자연 형상으로 보면 대구 분들이 자연 형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이미 뇌라고 합니다. 뇌. 사람 머리에 있는 뇌. 그 경신금이 생을 해주면 뇌에 뜨거운 물이 차서 화가 나거나 미쳐버리겠지요. 뭐 분노라는 것은 화를 의미하니까. 경신금도 달궈져 있으니까 경신금 금은 폐지요. 가슴도 항상 답답하고 뭐 가슴에 불이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항상 머리에 분노가 차 있고 가슴도 답답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묘진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 명리 연구하는 학자들의 마음이니까, 마음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마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에 보면 항상 생을 받으려고 살려고
검생수를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져 버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여기까지 갔으면 그래도 뭐 자기 의지대로 좀 뭐 좋은 운이 오면 마음을 가라앉혀서 살 수는 있지만 이민에서 괴로 갔지요. 이민인에서 묘로. 갑일주가 녹이인인데 묘를 보면 양인이라고 하지요. 갑일주가 인을 보고 갑의 몸 상태가 인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묘가 되면 신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흥분한 상태가 되니까 양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에서 개로 나갔지요. 한 칸 나갔지요. 인에서 묘로 나갔지요. 간지 자체가 개묘를 보면서 양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노의 치를 뜨는 거죠. 양인이 되어버리니까 간지 자체가 양인이 되어버리니까 정신도 분노에 휩싸이고 몸에 있는 본능도 분노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평생을 그렇게 분노 속에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민 자체가 한 칸 나가고 인에서 한 칸 나갔으니까 간지 자체가 양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계묘를 봄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유기임학으로 이 사주를 유기임학으로 펼쳐보면 초전에 자양인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일에 자양인. 그래서 유기임학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임묘, 임계, 간지 자체가 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항상 분노에 찌들어 살고 가슴은 답답하고 뇌는 항상 뜨거워져 있고 뭐 그렇다고 또 중급 이상의 이유로 해서 사주를 보면 사에서 경금이 튀어나왔지요. 그러면 편인격인데 인호술 화국의 인사형에 뭐 화세가 치성을 부리니까 편인을 적당히 지었으면 격이 상승을 해서 힘들어도 나름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뭐 화에 인호술 화국의 사에 수리하니까 경금을 더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재활을 해서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어, 여러 방면으로 넓게 경금을 제어를 했으니까 편인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극지가 심하니까 격이 더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는 참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 자체가 인간의 육체적 머리인데 인사형이 되어 있지요. 형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사형. 그 생각 자체가 삐딱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신, 임계, 천간이 계속 한 칸씩 나가지요. 그래 뭐 길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길하게 선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나쁜 쪽으로 이 천간은 정신이니까 계속 나쁜 쪽으로 생각이 더 짙어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어쨌든 세상에서 지탄 받을 일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 뭐 어렸을 때라도 조금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사주 자체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나 뭐 기타 등등 살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취재를 해놓은 걸 보면
소설 속의 어떤 인물 같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하루하루 살기 힘들하고 희망의 빛도 없는 뭐 달동네 사람들. 그 소설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생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펼쳐보면, 유기물로 펼쳐보면 임인일입니다. 임인일. 임인일. 임인일인데, 인상은, 인은 집이지요. 집. 가택. 가택에 보면 묘가 생겼지요. 목의 묘는 미니까. 그러면 집 자체를 이렇게 둥글게 싸서 혼미하고 항상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이렇게 만들겠지요. 여기 보면 일간, 여기는 그 집에 사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가족들. 가족들 위에도 묘가 있습니다. 묘가 이렇게 성해서 그 집에 사는 식구들도 깝깝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항상 검은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고, 집 자체도 그러고 집에도 그런 기운이 있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검은 기운이 감싸고 이중으로 싸우고 있지요. 뭐 육임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일간, 일지, 양엄 이렇게 되는데, 출발 전부터 검은 기운이 감싸고 있으니까 태상 입관양이지만 좋은 놈이로 해석할 수는 없지. 음양이 이미 상했으니까. 그리고 과전 중에도 좋은 길신이라고는 청룡 하나 있는데, 청룡도 입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태상 입관양 하면 뭐 정승판서도 되고 뭐 관직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경우는 음양이 이미 상했으니까, 기본적인 음양이 많이 상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반대로 태상이란 건 여러 사람이니까, 많은 대중이니까, 많은 대중에 의해서 집이 혼미해지고, 이게 또 일간을 극하니까 많은 대중에 의해서 이 사람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많은 대중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동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나는 여기 사주를 펼쳐서 유기임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뭐 일방적으로, 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좋다 평가할 자격은 없지요.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동정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뭐 저주를 내리거나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쌍둥이라고 해요.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공부도 참 잘하고 대기업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경술 신사 이민 계묘는 이 시간에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은 묘시로 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진시로 밀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진 이렇게 돼버리면, 갑진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인어술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데, 뭐 갑진이 돼버리면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나 다른 데서 사주 강의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제가 뭐 그분들 이론에 대해서 틀렸다 뭐 맞다 해봤자, 제가 뭐 그렇게 제가 공부한 바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명의약자들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갑진이 되면 여동생 사주로 간주하고, 왜 여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고 언급을 해봤자 배우시는 분들조차도 아마 세월이 좀 많이 흘러야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설명할 때 임인계묘했지요. 양인, 간지 자체가 양인이 되어버린 경우. 그리고 천간의 경신임기가 계속 8시부터 나아가는 상이니까 흉은 더 심해지고 길은 더 길어지고 이런 작용이 있겠죠. 근데 이게 간지 양인이라는 게 머리로도 분노하고 몸으로도 분노하게 돼버리니까 조금 이게 좀 사주가 왜 그 시간에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간상의 진관묘, 기묘 이랬습니다. 진이 보면 관묘입니다. 신살. 4월에 진은 4월달에 진은 관묘입니다. 신살로 관묘인데 다시 일간이 귀묘니까 일간을 극하면서 묘니까 관묘에 일간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족들은 항상 혼미한 상태로 검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이나 모든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일간상의 진관묘, 귀묘, 기묘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고 또 묘가 됩니다. 임인일이니까 임의 묘는 수의 묘는 진이지요. 진이라는 것은 수의 묘인데 수만 보면 빨아들여서 가두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지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묘, 일간을 극하면서 일지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일지는 출발하는 지점이지요. 그 역으로 보면 태극에서 양위로 갈라지듯이, 양이라는 것은 음양입니다. 양음, 모든 출발점이 되는 양음이 벌써 묘에 덮여서 불완전하니까 태상 입관양, 태상이 관의 고향으로 가면 권력이 생긴다지만 이 경우는 반대로 일간을 매우 심각하게 압박해 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인택, 임적부, 여기에 또 적부 신살이 임했습니다. 임일에는 이 적부입니다. 적부. 그래서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면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 그리고 이 집에 살면 이 사람이 기가하는 주변에는 항상 공격적인 성향이 생기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묘가 성에 있으면 그걸로도 힘들 텐데 말년의 술이 태세지요. 태세는 세군입니다. 세군. 세군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류 전체를 의미하는데 유기막에서는 세군이 가장 높지요. 세군이 술충진 간상을 또 세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세상 살기 힘들겠다. 힘들고 또 힘들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인택이 혼미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재성이라도 활발해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다행히
사와 재성은 월이 임했지요. 월이 임한 상태. 그래서 일단 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초전의 양인 중말입궁, 이게 사과상신이 입초전하면 매골격이라 해서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답니다. 양인이 또 초전이 됐죠. 갑자기 과격한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갑자기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초전양인 중말공망. 중말공망, 중전말전 공망이니까 허망하지요. 중전이 재성이고 말전이 관성인데 거기다 청룡관성이니까 청룡은 재물이고 관직신인데 다시 관성에 임해서 좋을까 싶었더니 공망입니다. 재성도 공망이고 재성의 태음에 사는, 태음이라는 것은 신유지요. 신유가 태음인데 화가 신유를 극하니까 또 내전이 되었습니다. 내전은 좀 흉이 심하지요. 외전, 바깥에서 신장이 공격하는 경우는 화액이 덜한데 사가 신장을 공격하는 경우는 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지인에도 적부가 임했고 일간 음신 자양인이 다시 초전이 되었으니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겨나고, 뭐 그래서 재운이나 직업운이나 뭐 청룡 재물운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마저 공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 속에나 보이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간 이분은 설명을 했지요. 일간 간상이 일간을 극하고 일지가 또 하적상합니다. 일지가 하적상. 그러니까 뭐 이 육임은, 이 육임반은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거기다가 일지엄씨는 조상묘지요. 조상묘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의 부친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분의 형제도 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자는 형제지요. 비근급제니까 이 부분이 양인이 들었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하는 유가 병부입니다. 병부. 병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혹시 한지에 있는 인성 부모라도 괜찮을까 싶어서 봤더니 한지의 신이 금생수하니까 부지요. 여기도 백호 병의 신이 붙었지요.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한 분은 병에 많이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유의 인성, 유기막에서는 인성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인성에 병부가 있고 집안 공망인데 거기도 모자라서 천공신이 타버렸습니다. 천공신이 나쁘게 작용을 하면 허망한 겁니다. 공망인데 또 허망해졌고 병부가 탔고 한지에 있는 인성마저 백호 병의 신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리가 참 안 좋지요. 그리고 이제 남의 불행을 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학문적으로 보는 거니까 술에서 해 자러 가면 전이지 후이지가 상문조객인데 술해 자지요. 자와 신이 상문조객인데 부모 자리에 상문조객 중에 하나가 탔지요. 또 형제 중에 또 상문조객 중에 하나가 탔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부모효는 인성이니까 부모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효자를 씁니다. 효자. 부모효라고 합니다. 부모효. 육효학에서 보통 효자를 많이 쓰는데, 그 부모를 의미하는 부모 효자, 부모 부효입니다. 그래서 부효. 효가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가 한지지요. 사과 삼전에 나타나지 않으면 잘 안 보는데, 그래도 필요성에 의해서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 신금이 금생수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입니다. 이게 백호, 병의 신이 타고 있지요. 그리고 일간 음신의 유가 병부입니다. 일가 연의 앞 한 단계가 병부지요. 지나가니까 병의 신인데 병부가 들었지요. 일조건 집안이 공망이 되었지요. 부모가 안 좋은 이조건 다시 천공이 생겼으니까 허망하지요. 삼조건 한지에 있는 신도 백호가 붙었지요. 거기다가 여기가 신과자는 상문조객이죠. 신과자는 상문조객. 술 앞에 해자니까 자가, 그리고 술 뒤에 유신 신과자는 그러니까 전이지 후이지가 상문조객입니다. 그래서 자와 신이 상문조객인데 자는 또 형제죠. 형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양인이죠. 형제가 양인인데 형제가 양인인데 형제가 양인인데 상문초객 중 하나고, 뭐 거기다 더 따진다면 지방까지 토국수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게 뭐 사주를 보면서 이렇게 비참하다는 느낌은 잘 느끼지 않는데 여기는 보면 참 비참하네요. 그리고 유가 또 비부지요. 비부는 신속하다는 건데, 뭐 좋은 쪽 같으면 좋은 일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고 나쁜 일 같으면 나쁜 일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데,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으니까 나쁜 일이 빠르게 일어난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형제도 그렇고 형제도 집안을 끝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 6인반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 참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에 있는 녹도 살펴야 되는데 임의녹은 해지요. 해에 또 구진 쟁투의 신이 타고 있지요. 구진 쟁투의 신이니까 녹이니까 구진 쟁투의 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다툼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초전에 양인이 타고 있으니까 그게 가세가 되어버렸지요. 다툼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툴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가족들도 혼미하고 집에 있어도 깝깝하고 태상관이니까 무대중에게 공격을 받고 부모님은 허망하고 공망이 되고 병들고 형제 중에 한 분은 상문조객 중에 하나를 타고 한지에 있는 부모는 백호 성격도 포악하고 병도 들고, 이게 나의 임수를 생하는 장생지인데 장생지에 또 상문조객 중에 하나가 탔지요. 재성은 중간에 월이 임해서 왕하긴 하는데 공망이 되어버렸지요. 공망이 되어버렸고 재성이 신장을 극하니까 내전이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청룡술이라는 것은 재물인데 재물이라도 좋아야 될 텐데 재물을 뜻하는 신의 태세가 임했으니까 좋아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 상식을 또 새파를 때려버리지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걸 아무리 보려고 해도 좋은 게 없습니다. 남의 나쁜 이야기는 사실상 안 하는 게 좋지요. 역술인 같으면 뭐 분명하게 그 사람 사주를 봤을 때 너무 흉하다 이러면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그렇게 흉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상당한 충격이 오겠지요. 저는 사주를 보고 뭐 올해 신수가 매우 안 좋다, 힘들겠다, 그리고 전에도 힘들었다고 하시면 그렇게 심하게 나쁜 말은 안 합니다. 어떻게 피해갈 방책을 세워주거나 올해는 부득이하게 백일 기도를 한 번은 하셔야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부적을 써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면상에 대고 너무 안 좋다 이래버리면 그 받는 상대의 충격은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술인들은 너무 안 좋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면전에 대놓고 나쁘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 무속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형제들이나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죽는다, 굿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 약한 분들은 그 얘기를 들여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역술인들 술법 중에 당의 운수가 나쁘면 부적을 크게 쓰고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산에 간다고 해요. 운세가 나쁜 당사자하고 닭을 여러 마디로 묶어서 부적을 그리고 주문도 배고 한 다음에 그 같이 간 분이 정말 올해나 다음 해에 죽을 운이 오면 정말 그렇다면 닭이 죽는다고 해요. 뭐 그 당시 한 10년 전 일인데 10년 전만 해도 그 술법으로 다음에나 뭐 올해 죽을 운이 있는 사람이면 벗어나게 해주는 그 술법을 사용하면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상당히 컸는데 그런 술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술법을 아는데 그 술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죽을 팔자면 닭이 그 의식을 하는 동안에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육술인들이 뭐 돈 욕심이 나서 적당히 힘든 사람한테도 그런 걸 시키면 닭이 당연히 안 죽겠지요. 그러면 소매에다가 긴 침을, 대침을, 큰 침 있지요. 침을 가지고 숨겨서 닭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그 사람 운세가 올해나 내년에는 죽을 팔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큰 침을 소매 속에 숨겼다가 닭을 찔러버린다고 해요. 그럼 닭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업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세월이 많이 걸리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니까 잠시 큰 돈을 벌자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자기에게도 심각하게 돌아오니까 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육합태음이죠. 육합태음. 이 태음은 소녀입니다. 소녀. 천우는 부인이지요. 천우는 나이가 든 중년 부인. 태음은 소녀입니다. 육합은 어린애. 육합에 태음이 붙으면 정말 찌질합니다. 행동하는 게.
그 육합 천우 같으면 그냥 엄란하게만 하지. 육합 태음이 붙으면 정말 졸렬하고 치사하게 엄란해지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 야동도 팔고 이상한 그림도 팔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좀 그러니까 뭐 이 6인반을 보면 좀 우울해지지요. 이렇게 나쁜 것을 많이 받고 태어날 수가 있나. 육갑태여 찌질하게 엄란해서 기쁨을 느낀다. 청룡.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보면 극장에 가면 극장에 사람들이 없이 좀 한가하면 뒤에 와서 좋은 그림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육합의 어린 소녀가 합쳐지면 차라리 육합 천우 같으면 뭐 지탄받을 엄란한 짓을 하겠지만 이거는 육합 태양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기 힘든 엄란한 행동입니다. 이상한 그림 팔고 야동 테이프 팔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뭐이 6인반은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만 들으셔도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미가 있습니다. 진미라는 것은 육임진암에도 보면 육임진암의 저자가 진과 미가 합치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 근데 진미를 더 해석을 해보면 진술충미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진미입니다. 진미, 진하고 미.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모두 포함한 좋은 의미의 진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미라는 것은 진술충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진하고 미지요. 진하고 미. 진이 있고 미가 있지요. 이게 좋은 작용을 해서는 좋은데 일간을 극하기도 하고 묘이고 일지를 덮어버리는 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미는 진술충미가 묘란 묘는 여기 일간과 일지상에 다 덮여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나쁜 부분이 보이더라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묘복생에서 사묘가 진술충미 묘가 장생지에 있으니까 묘가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묘라는 것은 옛날 일이지요. 옛날 일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흉한 일이 있었으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나쁜 것이 또 살아나니까 사매복생 고사복흥지상이라고 합니다. 옛날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항상 힘들고 고달프고 나쁜 행동에 찌들어 산다. 그렇게 사는 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보면 뭐 결과가 풍수한 지수사는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내 풍황도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은 36세부터 72세까지는 참 안 좋지요. 좋은 건 지풍승이라는 것은 재물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이 감옥을 안 갔으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돈은 좀 벌었겠습니다. 아니면 여자복이 있거나 부인복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행수로 보는 숫자에서는 중년 이후가 지화명이면 비참합니다. 풍지가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그렇지만 이게 지풍성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감옥만 안 갔으면 재물운이 있거나 부인복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쭉 같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이 사람은 그렇게 감옥을 안 갔더라도 계속 감옥에 들락거리는 일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너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긴 하지만 뭐 사실은 저도 뭐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사주 그대로 살았으면 그 1, 2년 사이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주도 그렇고. 단지 이제 뭐 그렇게 안 되었다면 남은 생을 계속 감옥 갔다가 나왔다가 감옥 갔다가 나왔다가 그렇지만 뭐 부인복이나 재물복이 있으니까 지금 감옥 들어가서 그렇게 극형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감옥 갔다가 또 훔쳤다가 또 감옥 갔다가 뭐 자꾸 답답하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뇌도 뜨겁고 이민겸이 자꾸 성질나는 일만 생기니까 뭐 감옥 갔다가 뭐 감옥을 수시로 뭐 집처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을 텐데 저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압니다. 아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임상 하실 분들은 이 이민일 8국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임상을 해 보시고 이민일 8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출산하다가 아기는 죽고 산모만 살아난 경우도 있고 연월일시가 좋게 펼쳐지지 않으면 이민일 8국은 먼저 음양이 상했으니까 양음이 상해버렸으니까 태상 입관양도 나쁜 쪽으로 가버리고 청룡도 나쁜 쪽으로 뭐 이게 사실은 태상 입관양이면 관측점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음양이 상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남이 불행한 것은 뭐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조상 몇 자리인데 양인이 탔지요. 양인에 뭐 상문초객 중에 하나가 탔고 이 사람 집안에서 자기 형,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사람도 되는 게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조상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을 테고 사는 집마다 아마 수맥이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수맥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기운이 흐릅니다. 제가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위성 지도를 보고 수맥이 계속 크게 흘러가는지 그 일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상가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수맥이라는 건 운이 좋아도 사람을 타고 들어가면 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안 되는 건 뭐 기본이고 그래서 이 수맥을 탐지를 뭐 결국은 해 보셔야 돼요.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수맥 탐지하는 것은 뭐 영상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많고 그 안테나처럼 생긴 건데 90도로 꺾게 만들고 꺾어지고 손에 잡고 있으면 돌아가는 스스로 이제 기운 따라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잡고 양손으로 잡고 집안을 다니면서 그게 크로스 같이 맞닿으면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생기면 집안에 수맥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수맥이 없는데 가족들마다 그렇게 보면
열십자로 닿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들 중에도 조상묘에서 오는 수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찾아서 해결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성묘를 가시면 조상묘에도 절을 하시고 공경을 표하시고 수맥이 흐르는지도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됩니다. 수맥이라는 건 운이 사주팔자가 좋아도 자꾸 일이 엎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프게 만들고. 수맥도 한 가지만 흐르면 되는데 겹쳐서 십자 수맥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맥이 들어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맥이 들어오고 겹쳐지지요. 수맥이 겹쳐지면 그걸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수맥이 겹쳐지면서 중간에 토네이도처럼 극유이 뭉쳐서 회오리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집이고 뭐 가정이고 회사고 회사터가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모 정당 사무실이라고 어떤 분이 의뢰를 하셔서 거기를 좀 봐달라고 했더니 십자수맥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맥이 흐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그 수맥이 겹치니까 중간에서 수맥 회오리처럼 토네이도처럼 돌아서 주변 일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기에서 정당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망해져 들어가지요.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맥이라는 건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사주를 받고 6인반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십자수맥이 아니라 아마 조상묘의 곳곳에 수맥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맥 배가 사주가 나쁜 것도 억울한데 다시 수맥이 가세해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수맥이 휩싸고 있으면 조상묘라도 옮기는 게 제일 좋지요. 그게 뭐 동판을 깔거나 한다고 해서 수맥이 막혀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집터 그러면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좋지요. 오늘은 유모씨 사실 뭐 이분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가슴에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되고 피해자들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학문하는 입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사주를 봐도 이 사람이 좀 암담하다 할 때는 말을 가려서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상대방과 나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아까 중간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오늘 6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